시골 별장에 도착한 재벌은 지쳐있던 삶에서 드디어 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원에서 마주한 장면에 그는 얼어붙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장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매일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건강, 그리고 고요한 평안을 함께 기원하게 됩니다. 한여름 오후에 미풍조차 경기도 변두리의 시골 별장을 감싸고 있던 숨막히는 더위를 식혀주지 못했다. 강태윤은 회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차에서 내렸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현관으로 향하던 그때였다. 갑자기 들려온 맑고 순수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산산조각냈다. 그 소리는 너무나 낯설었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라 오래 잊고 있던 소리였다. 숫자와 침묵에 익숙한 기업가였던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환청인가? 발길을 돌려 정원 쪽을 바라본 순간 강태윤은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수억 원짜리 계약서가 담긴 검은색 서류 가방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거짓과 재무상의 허점을 찾아내도록 훈련된 그의 눈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아들 강도현 서울대학교 병원에 저명한 의사들이 중증 자폐증과 완전한 감정 단절로 진단했던 그 소년이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자의 목을 껴안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맑게, 행복하게, 살아있게. 그 여자는 약혼녀 윤서진도 아니었고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 간호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박은솔이었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청소 직원. 값싼 파란색 유니폼과 노란 고무장갑을 낀 채로 말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아이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도현이는 작은 팔을 벌려 순수한 기쁨으로 그녀를 꽉 껴안으며 강태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행복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소년의 눈은 살아있었다. 생기가 넘쳤다. 감정이 있었다.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강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그가 지난 4년간 들었던 모든 말을 뒤집어 엎고 있었다. 도현이가 텅 빈 껍데기이고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말들을, 감정을 느낄 수 없고 타인과 교감할 수 없다는 진단들을, 평생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냉혹한 예측들을, 그 생기 넘치는 아이를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움직이지 않는 소년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니, 연결시키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짓 속에서 자신도 공범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바닥이 그의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어지러웠다. 숨이 막혔다. 미래의 아내 윤서진은 그날 아침 식탁에서 차갑고 계산된 목소리로 도연이가 해결책 없는 짐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스위스의 특수시설로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속삭였었다. 결혼 후에는 그곳에서 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강태윤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도현이를 멀리 보내면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는 짐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다. 살아 쉬는 기쁨이 있었다. 아버지를 향해 달려올 수도 있었을 그 웃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강태윤은 목이 메었다. 눈물이 고였다. 4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부심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자신감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여전히 비틀거리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위협이 되는 진실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누가 그를 속였는가? 그리고 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신은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 왜 아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는가? 왜 전문가들의 말만 믿었는가? 답을 알아야 했다. 지금 당장. 도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소리가 그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진실을 향해, 정원의 그 장면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윤서진과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만들어 놓은 현실의 한 조각씩을 무너뜨렸다. 강태윤의 손은 떨렸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이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4걸음, 5걸음,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청소용 장갑을 여전히 낀 채로 있던 박은솔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임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도현이와 놀아주느라 지쳤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다. 28살의 젊은 여성,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사람. 그러나 집안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냉철한 직업적 태도로 도현이를 밀어내는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코를 소년에 볼에 갖다 대며 간지럼을 태웠다. 히힝 말이 달린다. 도현이는 더 많은 웃음으로 대답하며 그녀를 힘껏 껴안고 작은 얼굴을 그녀의 목에 파묻었다. 안전했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그것은 강태윤이 아내 김지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비극 이후 4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침묵의 4년, 병원 복도를 헤매던 4년, 임상 보고서들을 읽고 또 읽던 4년, 비관적인 진단들에 고개를 끄덕이던 4년, 그리고 실패한 치료들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던 4년,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아니, 효과가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월급 200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직원 한 명이 단순한 몸짓으로 진심 어린 미소 하나로 불가능한 것을 해냈다. 그의 아들이 웃고 있었다. 진짜로 온 마음으로. 그가 본 것과 들었던 말 사이의 대조는 기업가의 가슴 속에 모순된 감정의 폭풍을 일으켰다. 분노가 화산처럼 치솟았다. 누가 감히 자신을 이렇게 속였단 말인가? 누가 감히 그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러나 동시에 희망이 싹 텄다. 작지만 강력한 희망. 아들이 살아있었다. 감정이 있었다. 교감할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었다. 무언가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 있었다. 일부러 눈을 감았다. 강태윤의 존재를 감지한 은솔이 얼어붙었다.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그를 보기도 전에 그 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행복했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절대적인 공포로 바뀌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렸다. 이제 끝이구나. 자신이 금지된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집안의 규칙은 명확했다. 윤서진 여사가 직접 전달한 절대적인 지시였다. 누구도 소년을 만져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와 놀아서는 절대 안 되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다. 서진은 단호했고 무자비했다. 규칙을 어기면 즉시 해고. 아무런 예외도 없이. 은솔은 조심스럽게 도현이를 놓아주고 멀어지려 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다. 병든 어머니가 있었다. 동생의 학비가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흙이 묻은 작은 손가락들이 그녀의 유니폼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마치 자신의 온 세상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마치 그녀가 떠나면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처럼. 은솔 언니, 도연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젊은 여성의 얼굴에 새겨진 공황은 단순한 죄책감 이상의 것을 드러냈다. 그것은 순수한 진실조차도 너무 높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깊은 두려움이었다. 착한 일을 해도 벌을 받는 세상, 사랑을 주어도 쫓겨나는 현실. 은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간절했다. 그러나 강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도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작은 손으로 은솔의 유니폼을 움켜쥐고 있는 아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아들. 그것이 진짜였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강태윤 앞에 무릎을 꿇은 은솔은 거의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더러워진 유니폼, 흙이 묻은 손, 떨리는 입술, 그리고 애원하는 눈빛이 날 것 그대로의 취약함을 형상화했다.
강 사장님, 그녀는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다. 그가 이렇게 일찍 도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저 놀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태윤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고 무겁고 거의 만져질 듯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단지 관찰했다. 분석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은솔이 아니었다. 도현이었다. 소녀는 공기 중의 긴장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웃음을 멈췄다. 조금 전까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던 그의 어린 얼굴이 이제 깊은 걱정을 드러냈다. 힘들게 조율된 노력으로 그는 은솔에게로 기어가 그녀 앞에 작은 방패처럼 자리를 잡았다. 작은 팔을 떨리면서도 들어올리고 불신해 눈빛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했다. 물러서지 않았다. 은솔 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것은 강태윤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다. 숨이 막혔다. 감정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겨졌던 그의 아들이 분명히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인정의 몸짓, 애정의 표현, 그리고 용감한 도전. 그가 결코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항상 의사들이 말했다. 도현이가 얼굴을 구별하거나 유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러나 여기 눈앞에 그의 아들이 잃어버린 사례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다. 죄책감이 그의 내면에서 맹렬하게 타올랐다. 목이 조였다. 그는 서진을 전문가들을 치료들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느라 너무 바빠서 늘 자리를 비웠고 소년이 훨씬 더 단순한 것, 즉 진정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의무감으로. 강태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비싼 이탈리아산 양복이 잔디밭 흙에서 더러워지는 불편함을 완전히 무시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해하려 했다. 진실을 보려 했다. 답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절망과 긴급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어조로 은솔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은솔은 망설였다. 침묵을 깨는 질문에 놀랐다. 예상했던 분노와 질책 대신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고통, 자신의 장갑을 쓰다듬으며 위안을 찾는 듯한 도현이를 바라봤다. 강태윤은 이제 더 강렬하게, 더 간절하게 반복했다. 도현이가 언제부터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언제부터 웃고 움직이고 의식의 징후를 보였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젊은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용주의 시선을 마주했다. 처음부터입니다, 사장님. 그녀는 낮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6개월 내내 도현이가 감정과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수줍어하기는 했지만 결코 아프지 않았다고. 단지 깊이 슬프고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고. 강태윤은 그 말들을 엄청난 놀라움으로 흡수했다. 겁에 질렸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락한 집, 최고의 의사들, 값비싼 치료들. 무엇이 무서웠단 말입니까? 은솔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도현이를 위해서. 무엇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사장님. 그 문장이 바위처럼 그의 가슴에 떨어져 모든 것을 부셔버렸다. 침묵, 끔찍한 침묵, 멀리서 들리던 새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태윤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진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던 도현이의 경직된 모습들, 검사 때마다 목을 만지던 그녀의 손길, 의사들에게만 보여지던 무반응 상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서서히, 확실하게. 그리고 그는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은솔은 침묵을 깨는 질문에 망설였다. 놀랐다. 강태윤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박함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갑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를 찾는 도현이를 바라봤다. 소년의 작은 손가락들이 노란 고무를 쥐고 있었다. 안전한, 다처럼.
강태윤은 이제 더 강렬하게 목소리에 감춰지지 않는 간절함을 담아 반복했다. 도현이가 언제부터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언제부터 웃고 움직이고 의식을 보였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성공한 기업가, 냉철한 협상가. 그러나 지금은 단지 답을 찾는 아버지일 뿐이었다. 젊은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진실을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면 양심을 잃을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용주의 시선을 마주했다. 처음부터입니다, 사장님. 그녀는 낮지만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래로 6개월 내내 도현이는 감정과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6개월, 반년, 180일.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은솔은 계속했다. 수줍어하기는 했지만 결코 아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는 말을 멈췄다. 용기를 모았다. 단지 깊이 슬프고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에 질렸다고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해할 수 없었다. 제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락한 집, 최고의 의사들, 값비싼 치료들, 전문 간호사들. 무엇이 무섭단 말입니까? 그의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은솔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도현이를 바라봤다. 그 작은 손, 그 떨리는 입술, 그 겁에 질린 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무엇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사장님. 그 문장이 바위처럼 강태윤의 가슴에 떨어져 모든 것을 부숴버렸다.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침묵, 끔찍하고 무거운 침묵. 멀리서 들리던 새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바람도 멈췄다. 강태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폭발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진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던 도현이의 경직된 모습들, 병원 검사 때마다 그녀가 소년의 목을 만지던 장면들, 의사들 앞에서만 보여지던 무반응 상태, 설명할 수 없었던 멍들, 갑작스러운 발작들, 모든 것이 서진이 근처에 있을 때 일어났다. 구역질이 치솟았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설명하십시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이었다. 낮고 무거운 속삭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솔은 서둘러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윤 여사님이 근처에 계실 때 도연이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소녀는 완전히 다치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처럼. 강태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계속 들었다. 의사 선생님들은 오직 그 상태만 보십니다. 왜냐하면 은솔이 멈췄다. 너무 위험한 말이었다. 그러나 도현이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계속하라고, 진실을 말하라고. 왜냐하면 윤 여사님이 그 상태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침묵. 강태윤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떠올렸다. 검사실에서 서진이 도현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던 장면. 의사가 질문할 때마다 그녀가 소년을 만지던 순간들. 그때마다 도현이는 멍한 눈으로 변했다. 완벽한 타이밍, 계산된 터치,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태윤이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기업가의 목소리로 돌아왔다. 감정을 억눌렀다. 전략이 필요했다. 제 아들이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제가 보는 앞에서. 은솔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에게 다가갔다.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소녀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진실의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솔은 겁에 질렸지만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노란 고무장갑을 벗었다. 그 아래에는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 드러났다. 굳은 살, 작은 상처들, 가난의 흔적. 그러나 그 손은 따뜻했다. 진심으로 가득했다. 도현이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현아, 우리 아빠한테 보여줄까?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소녀는 주저했다.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낯선 남자, 집에 거의 오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은솔 언니가 미소 지었다. 안전했다.
믿을 수 있었다. 은솔은 놀이친구로 변신했다.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둥글게 둥글게 손을 잡고. 도연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작지만 진짜였다. 강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소년이 의사들이 혼자 앉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소년이 두 손을 잔디밭에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팔이 떨렸다. 온 힘을 다했다. 작은 얼굴이 빨개졌다. 땀이 흘렀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몸을 들어 올려 네 발 자세가 되었다. 도움 없이, 기계 없이, 오직 의지만으로. 아, 강태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이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도연이는 은솔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느렸다. 불안정했다. 그러나 분명했다.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왔다. 처음에는 낮고 거친 소리. 그러나 점점 명확해졌다. 비행,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했다. 비행기, 그 단어, 그 하나의 단어. 비록 느리고 주저하는 발음이었지만 명확했다. 진짜였다. 강태윤은 손을 입에 갖다 댔다. 흐느낌을 참으려 했다. 실패했다. 아들아, 목소리가 깨졌다. 자폐증으로 말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고 판정받은 그의 아들이 방금 놀이를 요청했다. 말을 했다. 의사소통했다. 원했다. 느꼈다. 살아있었다. 강태윤이 세워놓았던 모든 구조, 모든 진단, 모든 치료 계획, 모든 믿음이 무너졌다. 4년간의 거짓말, 4년간의 맹목,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거기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비행기 놀이를 원하는 생생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아들이, 그의 도연이가. 그는 아들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처음으로 진정한 부드러움으로 도연이의 피부를 만졌다. 머리를 쓰다듬었다. 뺨을 어루만졌다.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연결, 진짜 연결.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이제 여기 있어, 아들아. 도연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조심스럽게. 믿어도 될까?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은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바로 그 순간 강렬한 엔진 소리가 고요함을 찢었다. 강력한 모터 소리가 정문 입구에서 울렸다. 외제 고급차. 강태윤은 그 소리를 알아봤다. 수입 스포츠카의 독특한 엔진음, 윤서진의 차. 그녀가 돌아왔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다. 비싼 타이어가 자갈을 거칠게 긁었다. 급하게, 공격적으로. 그녀의 운전 스타일처럼. 도현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조건 반사처럼 빨랐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생기가 눈에서 빠져나갔다.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깨가 경직되었다. 눈동자가 고정되었다. 몸 전체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웃음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움직임은 마비로 변했다. 생명은 빈 껍데기로 바뀌었다. 변화는 너무나 완벽했다. 너무나 즉각적이었다. 질병이 아니었다. 훈련이었다. 오랜 학대로 조건화된 반응.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소리는 고통을 의미했다. 그 소리는 약을 의미했다. 그 소리는 어둠을 의미했다. 강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완전히. 명확하게 그 차 소리, 그 특정한 엔진음. 그것이 트리거였다. 공포의 근원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공포가 바로 모든 진실의 열쇠였다. 그의 아들은 아프지 않았다. 겁에 질려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끄는 법을 배웠다. 은솔은 창백해졌다.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다. 입술이 떨렸다. 손이 떨렸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날것의 공포로 가득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강태윤은 이해했다. 처벌이 올 것이다. 은솔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도현이에게. 시간이 없었다. 서진이 지금 걸어오고 있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도연이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다시 항상처럼 강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아직 계획이 필요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인내가 필요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겪는 진짜 악몽을. 갑작스러운 도착의 충격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솔은 차 소리를 알아차리고 새하얗게 질렸다. 윤서진이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장갑을 다시 끼고 몸가짐을 바로잡으려 했다. 만약 그분이 우리가 도현이랑 놀고 있는 결 보시면. 그녀는 속삭였지만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현이 몸의 변화는 가장 잔인한 증거였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었다. 순수한 공포였다. 살아있던 소년이 순식간에 빈 껍데기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의학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학대였다. 강태윤은 내면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를 갈았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기업 협상이 그를 훈련시켰다.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공격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증거가 필요했다. 증인이 필요했다.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감정을 억눌렀다. 관찰했다. 윤서진이 비싼 하이힐로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각 발걸음이 땅을 찍었다. 그녀의 존재는 분위기를 왜곡시켰다. 파괴적인 힘처럼. 은솔과 소년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가 있었다. 그러나 눈은 짜증을 드러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가득했다. 꿀에 섞인 비소. 은솔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머리를 숙였다. 눈을 내리깔았다. 복종, 두려움. 강태윤은 모든 역학을 지켜봤다. 도현이는 몇 분 전까지 활발했지만 이제 경직 상태로 무너졌다. 팔이 몸에 붙었다. 입이 벌어졌다. 눈이 공허함 속으로 사라졌다. 그 행동은 의학 보고서를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중증 자폐, 완전한 단절. 그러나 강태윤은 이제 그 너머를 보았다. 이것들은 증상이 아니었다. 방어였다. 생존 메커니즘. 도현이는 아프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다. 서진은 비판적인 눈빛으로 도현이에게 다가갔다.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 결점을 지적하며 더러움에 대해 불평했다. 이게 뭐야, 온통 흙투성이잖아. 목소리는 역겨움으로 가득했다. 강한 힘으로 소년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마치 생명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 도현이는 움찔했지만 저항하지 못했다. 얼어붙었다. 훈련되어 있었다. 은솔은 개입하려 했다. 용기를 냈다. 여사님, 너무 세게 하시면 피부가... 그녀는 도현이가 다칠까봐 두려워했다. 그의 얼굴이 이미 빨갛게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진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억눌린 폭력으로 그녀에게 모욕을 퍼부었다. 당신이 감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당신의 자리를 알아. 당신은 여기서 청소나 하면 돼. 조언은 필요 없어. 모욕, 공개적인 모욕, 강태윤 앞에서. 은솔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으로.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항할 수 없었다.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리고는 서진이 명령했다. 약의 2배 용량을 가져오라고. 도현이가 너무 흥분했어. 그녀는 정당화했다. 웃으며. 마치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오늘 오후에 손님들이 올 거야. 조용해야 해. 조용하게.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다. 의식을 잃게, 존재하지 않게, 사라지게. 강태윤은 반응하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침착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단지 기록했다. 모든 말을, 모든 몸짓을, 모든 잔인함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도현이는 아프지 않았다. 그는 무효화되고 있었다.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잔인하게, 수년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용량, 얼마나 많은 고통. 강태윤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서진은 강태윤을 보고 놀라는 척했다. 여보, 일찍 돌아왔네요. 목소리에 긴장이 스쳤다.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서진은 불편함을 느꼈다. 무언가 달라졌다. 그러나 빠르게 통제력을 되찾았다. 미소, 터치, 조작.
도현이 때문에 걱정되었어요. 오늘 아침 발작이 심했거든요. 거짓말. 부드러운 거짓말.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관찰했다.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모든 거짓말을, 모든 조작을. 복수는 차가운 요리였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진의 말들이 차갑게 문장으로 울렸다. 2배 용량. 강태윤은 목구멍에서 쓴맛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동안 그는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지불했다. 이제 그것들이 단지 아들의 의식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은솔이 부엌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순종적이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부서진 인형처럼. 아버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자연스러운 척 물었다. 서진이 그를 대신해 답했다. 평소의 연극으로. 발작, 공격성, 퇴행. 도현이가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다. 거짓말. 상처도 없었다. 징후도 없었다. 단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자의 연출일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의 최종 계획이 있었다. 서진은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도현이를 스위스 취리히의 클리닉으로 보내자고. 멀고 비싸고 영구적인 곳, 보살핌으로 위장한 추방. 거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도현이에게 정말 필요한 환경이죠. 우리가 결혼하면. 그녀는 멈췄다.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강태윤은 그녀를 질식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다. 도현이를 제거하는 것, 시야에서, 삶에서, 존재에서. 4년간 그는 이 여자를 믿었다. 그녀의 조언을, 그녀의 관심을, 그녀의 사랑을. 모두 거짓이었다. 계산된 조작. 그녀는 그의 아들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재산을 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와 맞서면 희생자 역할을 할 것이다. 조작을, 거짓 걱정을, 도망칠 것이다.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통제된 몸짓으로 그는 은솔에게 요청했다. 약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를 가져오라고. 아들과 오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진은 불신으로 반응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흘렀다. 하지만 도현이는 약이 필요해요. 발작 때문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강태윤이 차갑게 대답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서진은 전략을 바꾸려 했다. 은솔을 무효화하려 했다. 그 여자는 도현이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윤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의 의지를 단호하게 부과했다. 처음으로 수년 만에 그의 눈은 서진의 눈과 직접적인 대결로 마주쳤다. 마스크 없이, 타협 없이. 그녀는 주저했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언가 달라졌다. 균형이 이동했다. 그러나 무엇이? 강태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관찰할 시간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기능적인 가족의 외관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다. 제가 아들을 직접 돌보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은 약 없이.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이 커졌다. 계산하고 있었다. 이것은 예상 밖이었다. 위험했다. 그러나 사회적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손님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완벽함을 유지해야 했다. 균열을 보일 수 없었다. 알겠어요, 여보.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입술만 웃었다. 눈은 차가웠다. 하지만 제가 경고했어요. 도현이가 발작하면 협박이었다. 미묘하지만 명확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진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하이힐이 바닥을 쾅쾅 찍었다. 각 발걸음이 분노를 드러냈다. 통제를 잃는 것에 대한 격분, 복도가 그녀의 발소리로 울렸다. 그리고 나서 문이 세게 닫혔다. 쾅! 은솔이 오렌지 주스를 들고 조용히 돌아왔다. 유리잔에 담긴 신선한 주스. 그녀의 눈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혼란, 희망,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사장님이 정말 아시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충동인지. 강태윤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고개를 끄덕였다. 눈으로 말했다. 믿어. 계획이 있어. 포기하지 마. 은솔은 이해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스를 테이블에 놓았다.
강태윤은 도연이를 바라봤다.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소년, 빈 눈. 그러나 그의 눈 깊은 곳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빛이 깜박였다. 희망,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 완전히 꺼지지 않은 아들아. 강태윤이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도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떨렸다. 아빠가 이제 여기 있어. 진짜로. 그리고 아빠는 널 보호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도현이는 겉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서진이 아직 가까이 있었다. 위험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아버지의 손가락을 향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거기 있었다. 연결. 신뢰의 첫 번째 실, 깨지기 쉬운 실. 시작이었다. 긴 전쟁의 시작. 그리고 강태윤은 질 생각이 없었다. 절대로. 강태윤과 은솔 사이의 시선은 짧았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말없는 대화. 그는 그녀를 동맹으로 선택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파트너로. 은솔은 이해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현이를 보호할 것이다. 서진은 역학의 변화를 감지하고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여보, 당신이 아까 들었다는 웃음소리는 아마 이웃집 아이들 소리였을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도현이는 수년간 웃지 않았어요. 거짓말. 점점 더 약해지는 거짓말들. 강태윤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서진이 부과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도현이를 팔에 안았다. 소년의 몸이 경직되었다. 벌을 기다렸다. 언제나처럼 만지면 고통이 온다. 안기면 약이 온다. 그러나 대신 강하고 보호하는 포옹을 받았다. 강태윤은 아들의 귀에 속삭였다. 비행기, 아빠가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제 아빠가 여기 있어, 아들아. 반응은 말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작고 강력한 몸짓으로 왔다. 도현이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줍은 터치였지만 의도적이었다. 그가 거기 있다는 확인, 의식적이고 느끼고 있다는. 강태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작은 손, 그 떨리는 손가락들. 그것은 그가 수년간 갈망했던 연결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진짜 연결. 그는 아들을 안고 집으로 향해 걸었다. 은솔이 뒤를 따랐다. 서진은 뒤에 남겨졌다.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통제권이 없었다. 처음으로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강태윤은 결정된 발걸음으로 대저택의 현관을 가로질렀다. 집안의 분위기는 억압적이었다. 과도한 사치, 완벽한 가구들, 모든 것이 서진이 가꾼 차가운 이미지를 반영했다. 사랑이 없는 집, 영혼이 없는 공간. 은솔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눈에 띄지 않게 유지했다. 서진이 곧 나타났다. 항상 권위적인 어조로 도연이를 방으로 데려가세요. 그녀가 명령했다. 과부하 상태예요. 은솔은 약병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항상 같은 루틴. 정확하고 잔인하게 반복되는. 강태윤은 침묵 속에서 계단을 올라갔다.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두 거짓이었다. 행복한 가족의 연출. 도현이는 모든 사진에서 멍한 눈을 하고 있었다. 약을 맞은 눈,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 문 뒤에는 비밀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비밀이 이 문들 뒤에 숨겨져 있을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는 도연이의 방문을 천천히 열었다. 경첩이 삐걱거렸다. 방은 차가웠다. 온도만이 아니라 분위기도 임상적이었다. 병원 같았다. 소독실 같았다. 어린이 방이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치료센터였다. 하얀 벽, 패딩 처리된 가구들, 날카로운 모서리가 하나도 없었다. 유리 진열장에 잠긴 장난감들, 만질 수 없는 장난감들, 소독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강태윤은 부드럽게 아들을 침대에 내려놓았다.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했다. 의학적 이유에서. 도현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천장을 응시한 채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들이 아버지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약하게, 필사적으로. 가지마. 나를 혼자 두지마. 그들이 온다. 약이 온다. 어둠이 온다. 안 갈게. 강태윤이 속삭였다. 목이 메었다. 아빠는 안 갈 거야. 여기 있을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곧 방에 들어왔다. 공간을 그녀의 억압적인 존재로 채웠다. 독처럼 퍼졌다. 강태윤을 내보내려 했다. 그가 도현이가 약을 먹는 것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요였다.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러나 강태윤은 단호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제 아들을 직접 돌보는 법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서진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당황, 계획에 없던 것, 위험한 것. 그러나 빠르게 거진 미소로 통제를 되찾았다. 완벽한 연기. 물론이죠,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의 실이 있었다. 거의 들리지 않지만 거기 있었다. 은솔이 문에 나타났다. 유리병과 스포이트가 담긴 은색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쟁반이 덜컹거렸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싫었다. 매번 도현이를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명령이었다. 거부하면 해고.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의지했다. 서진은 무례하게 직원의 손에서 병을 낚아챘다. 나 줘. 경멸로 가득 찬 말투. 마치 은솔이 더러운 것처럼. 은솔은 몸을 움츠렸다.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잔인했다. 참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강태윤은 눈을 떼지 않았다. 모든 것을 봐야 했다. 기억해야 했다. 도연이의 방은 어린이 방이라기보다 진료실에 가까웠다. 하얀 벽, 패딩 처리된 가구들, 유리 진열장에 잠겨있는 장난감들, 그리고 끊임없이 풍기는 소독제 냄새.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사랑의 흔적도 없었다. 단지 통제만 있었다. 강태윤은 부드럽게 아들을 침대에 눕혔다. 도현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천장을 응시한 채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아버지의 셔츠를 꽉 움켜쥐었다. 보이지 않는 애원. 나를 혼자 두지 마. 그들이 오면 고통이 온다. 서진은 곧바로 들어왔다. 억압적인 존재로 공간을 채웠다. 강태윤을 내보내려 했다. 여보, 당신은 도현이가 약을 먹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관심 있는 척.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러나 강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배우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제 아들을 직접 돌보는 법을. 서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당황. 계획에 없던 것. 그러나 빠르게 거진 미소로 통제를 되찾았다. 물론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의 실이 있었다. 은솔이 문에 나타났다. 유리병과 스포이트가 담긴 은색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싫었다. 매번.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진은 무례하게 직원의 손에서 병을 낚아챘다. 놔줘. 경멸로 가득 찬 말투. 은솔은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잔인했다. 서진은 한 손으로 도현이의 턱을 힘껏 움켜쥐었다. 손가락들이 소년의 피부에 파고들었다. 멍이 생길 정도로. 도현이가 신음했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자비했다. 입을 억지로 벌렸다. 강태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온몸이 긴장했다. 개입하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봐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서진은 스포이트를 도현이의 입에 넣었다. 걸쭉하고 노란 액체를 쏟아부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정상 용량의 2배. 도현이가 기침했다. 거의 질식할 뻔했다. 몸이 경련했다. 작은 손들이 공중에서 휘둘렀다. 도와달라고, 숨을 쉬게 해달라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공포로, 고통으로, 배신감으로. 그러나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모든 액체가 들어갈 때까지 턱을 쥐고 있었다. 손가락들이 피부에 파고들었다. 내일 멍이 들 것이다. 항상처럼. 다 삼켜. 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 도현이가 마지막 방울을 삼켰다. 목이 고통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효과가 시작되었다. 무시무시하게 빨랐다. 자연스럽기에는 너무 빨랐다. 처음 10초. 도현이의 눈동자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초점을 잃었다. 20초. 근육들이 이완되기 시작했다. 팔이 축 늘어졌다. 다리가 무거워졌다. 30초.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생명이 빠져나갔다. 영혼이 끊어졌다. 1분. 몸이 완전히 무거워졌다.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꺼진 껍데기였다. 호흡하는 인형. 움직이지 않는 물체. 강태윤은 모든 초를 세었다. 모든 변화를 관찰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표정을 유지했다. 감정을 숨겼다. 서진이 의심하지 않게. 서진은 만족스럽게 손가락을 닦았다. 냅킨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병의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선반에 놓았다. 다른 병들 옆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이것을 해왔는지. 이제 12시간 동안 깊이 잘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미소. 평화로울 거예요. 손님들이 올 때 방해하지 않을 거고요. 평화. 그녀는 이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아들을 화학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의식을 빼앗는 것을, 존재를 지우는 것을. 강태윤은 소리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벽을 부수고 싶었다. 그녀를 거기서 끌어내고 싶었다. 목을 조르고 싶었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아직 시간이 아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완벽한 증거. 세상의 진실을 폭로해야 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를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온 거짓의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내려가야 했다. 바닥까지. 그리고 나서 빛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평평하고 감정이 없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서진은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무언가 달랐다. 그러나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훌륭해요, 여보. 그녀는 말했다. 그의 볼에 키스했다. 차갑고 빈. 은솔은 조용히 쟁반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강태윤은 아들 곁에 남았다. 무의식 상태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아들아. 그는 속삭였다.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곧 끝날 거야. 약속해. 도현이는 듣지 못했다. 약물이 유도한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나 강태윤은 보았다.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기억했다. 모든 순간을. 모든 고통을, 모든 학대를. 복수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차 없을 것이었다. 새벽이 대저택 위로 무거운 장막처럼 내려앉았다. 서진은 와인의 영향으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반면 강태윤은 깨어 있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유령처럼 집 안을 움직였다. 신발을 벗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서재로 들어가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거기서 첨단 감시 장비가 든 케이스를 꺼냈다. 초소형 고화질 카메라들, 거의 보이지 않는. 그는 수년간 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이것들을 사용했다. 이제 그것들을 가장 중요한 임무에 사용할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 먼저 도현이의 방으로 향했다. 소녀는 진정제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윤은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임무에 집중했다. 테디베어의 유리 눈에 카메라 하나를 설치했다. 연기 감지기에 또 하나. 그리고 세 번째를 커튼 뒤에 고감도 마이크와 함께. 그런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 부엌, 심지어 정원에도 장치들을 배치했다. 모든 각도가 신중하게 커버되었다. 빈틈이 없었다.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 화장품을 보관하던 욕실을 지나갔다. 망설였다. 그리고 들어갔다. 캐비닛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뒤쪽에서 약의 빈 병을 발견했다. 티슈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었다. 아침에 실험실로 보낼 것이었다. 아들에게 정확히 무엇이 투여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태양이 지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강태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다시 완벽한 정장을 입었다. 가방을 들었다. 얼굴에는 사업회의에서 사용하는 차가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계산적이었다. 은솔은 지친 채로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도현이 걱정해. 강태윤이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몇 분 안에 제가 떠나는 척할 겁니다. 그는 속삭였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윤 여사는 제가 출장을 갔다고 믿을 겁니다. 싱가포르에 이틀 동안.
하지만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숨어서 모든 것을 감시할 거예요. 모든 방, 모든 대화, 모든 움직임. 은솔은 이해했다. 눈이 커졌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으로 가득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것을,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카메라가 다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견뎌야 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도현이를 위해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네, 사장님. 은솔의 눈에 결의가 담겼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용기도 있었다. 저항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태윤은 짧게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감사의 표시, 동맹의 표시, 연대의 표시. 두 사람이 함께였다. 도현이를 위해,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서진은 2층 계단 위에서 나타났다.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비싼 것, 수입품, 머리는 완벽했다.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다. 여보,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그녀는 놀란 척했다. 그러나 눈에는 안도가 스쳤다. 긴급 회의입니다. 강태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감정 없이.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서진의 얼굴에 안도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조심해요, 여보. 그녀는 말했다. 계단을 내려와 그를 키스했다. 차갑고 빈 키스. 연기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다. 강태윤은 차에 올라탔다. 검은색 수입 세단. 엔진을 켰다. 부드럽게 울렸다. 대문을 천천히 통과했다. 서진은 창문에서 지켜봤다.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가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승리의 미소, 시닉하고 차갑고 계산된 자유였다. 이틀 동안 목격자 없이, 방해 없이 완벽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강태윤은 사라지지 않았다. 코너를 돌자마자 차를 멈췄다. 뒷길을 통해 조용히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창문도 없는 작은 건물, 정원 끝에 있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완벽한 은신처 안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열었다. 부칭되었다. 스크린들이 하나씩 생생하게 켜졌다. 모든 카메라의 피드, 실시간, 고화질, 도현이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몸,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가슴만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부엌, 은솔이 청소하고 있다. 손이 떨리고 있다. 눈물을 닦는다. 거실, 서진이 전화를 하고 있다. 웃고 있다. 응, 그가 갔어. 이틀 동안 완벽해. 오늘 밤 파티하자. 강태윤의 턱이 조여졌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불이 켜졌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범죄, 지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증거를 위해, 정의를 위해, 도현이를 위해, 진실을 위해, 복수를 위해. 강태윤의 차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서진의 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로 가득 찼다. 거의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다. 자유. 이틀 동안의 완전한 자유. 목격자 없이, 방해 없이. 은솔에게 돌아서며 손뼉을 쳤다.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명령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그리고 제일 비싼 와인을 준비해요. 샤토 마고 2011년산. 지하 저장고에 있어요. 은솔은 고개를 숙였다. 네, 여사님. 오늘 밤 손님들이 올 거예요. 서진은 계속했다. 손톱을 확인하며. 완벽했다. 붉은색 매니큐어. 친구들,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녀는 멈췄다. 은솔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그 아이는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은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도현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여사님. 충분하지 않아요. 서진은 단호했다. 게스트하우스에 숨어있는 강태윤은 스크린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봤다. 주먹이 쥐어졌다.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다락방에 가두세요. 서진이 명령했다. 무심한 듯 마치 물건을 치우라는 것처럼. 은솔은 얼어붙었다. 다락방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여사님, 거기는 습하고 도현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서진의 눈이 좁아졌다. 위험한 빛이었다. 당신이 의사예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더 위협적으로. 제가 명령하면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녀는 멈췄다. 의미심장한 침묵. 당신 가족이 당신 월급에 많이 의지하죠? 협박. 노골적인 협박. 은솔은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네, 여사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강태윤은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다. 참아야 했다. 조금만 더. 증거가 쌓이고 있었다. 은솔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도현이의 방으로 문을 열었다. 소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약물로 유도된 무의식,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창백했다. 너무 창백했다. 미안해, 도현아. 은솔이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다. 정말 미안해. 부드럽게 소년을 안아들었다. 너무 가벼웠다. 깃털처럼 영양실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다락방 계단으로 향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 나무가 삐걱거렸다. 어두웠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어 열었다. 천장이 낮은 공간. 작은 창문 하나 먼지투성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차가웠다. 바닥에 오래된 담요를 깔았다. 도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머리를 쿠션에 올렸다. 담요를 덮어주었다. 곧 끝날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믿지도 못하면서. 곧 계단을 내려와야 했다.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다. 오래된 철제 열쇠. 열쇠 주세요. 검 서진이 명령했다. 은솔은 망설였다. 여사님, 만약 도현이가 깨어나면 깨어나지 않아요. 1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서진은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깨어나도 상관없어요. 소리 지를 힘도 없을 테니까. 은솔은 열쇠를 건넸다. 손이 떨렸다. 서진은 문을 잠갔다. 딸깍. 최종적인 소리. 그리고 열쇠를 드레스 목걸이에 숨겼다. 가슴에 매달았다. 이제 청소나 하세요. 그녀는 말하고 돌아섰다. 게스트하우스. 강태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카메라가 다락방 내부를 보여주었다. 테디베어에 숨긴 카메라. 도현이가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혼자. 잠겨 있었다. 곧이야. 강태윤이 스크린에 대고 속삭였다. 주먹을 쥐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들아. 아빠가 곧 갈게. 약속해.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실험실에서. 결과가 도착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열었다. 약물 분석 결과. 성분. 로라제팜, 할로페리돌,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용량. 정상의 3배. 위험 수준. 극도로. 높음 부작용. 호흡 억제, 심장 부정맥, 장기 손상 가능성. 장기 사용 시 뇌 손상 위험. 강태윤은 화면을 응시했다. 손이 떨렸다. 서진은 도현이를 죽이고 있었다. 천천히, 매일 체계적으로. 살인 미수.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살인 미수야 보고서를 저장했다. 증거 폴더에,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변호사에게 복사본을 보냈다. 경찰에게도.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님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서진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강태윤은 기다렸다. 인내심을 가지고. 복수는 차가운 요리였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차갑게 식힐 것이었다. 해가 지고 저택의 조명들이 완벽한 안무처럼 켜졌다. 자동 시스템, 타이머로 설정된. 서진은 집을 쇼케이스로 변모시켰다. 반짝이는 가구들, 흠잡을 데 없는 장식, 은은한 배경음악,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섰다. 벤츠, BMW, 포르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내렸다. 반짝이는 보석들, 최신 명품 핸드백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인위적이었다. 높고 날카로웠다. 강태윤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여러 개의 스크린, 각각 다른 각도, 거실, 주방, 현관, 그리고 다락방. 도연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손님들을 완벽한 미소로 맞이했다. 포옹, 뺨에 하는 가짜 키스.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오늘 밤은 특별해요. 여자들이 거실로 들어갔다. 감탄했다. 와, 역시 서진 언니 집은 정말 완벽해. 어떻게 이렇게 유지해요? 서진은 겸손한 척했다. 손을 흔들며.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녀는 웃었다. 승리의 웃음. 샴페인이 따라졌다. 크리스탈 잔에.
비싼 것, 수입품,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 대화가 시작되었다. 가십, 자랑, 거칠해. 한 여자가 물었다. 도현이는 어디 있어요? 호기심 어린 목소리.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빠르게 회복했다. 슬픈 미소 연기. 약을 먹고 쉬고 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요. 불쌍해라. 한 여자가 말했다. 동정. 하지만 진짜가 아니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견디는 거죠 뭐.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웃으며. 짐이죠 솔직히. 여자들이 웃었다. 불편한 웃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윤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녹화, 모든 말, 모든 표정. 서진은 계속했다. 샴페인이 그녀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아시잖아요. 그 애는. 그녀는 멈췄다. 효과를 위해. 그냥 짐, 보따리예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한 여자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아인데 주저하며. 아이? 서진이 웃었다. 차갑게. 물건이죠. 동물이에요. 동물.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먹이고 재우고 그게 다예요. 침묵. 불편한 침묵. 일부 여자들은 눈을 돌렸다. 일부는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더 나아갔다. 취기가 올랐다. 억제가 풀렸다. 결혼하고 나면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마이크가 모든 것을 포착했다. 스위스로 보낼 거예요. 영구적으로. 치료를 위해? 누군가 물었다. 서진이 웃었다. 시닉하게. 치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사라지게요, 시야에서. 그녀는 샴페인을 다시 마셨다. 의료기금은 제가 관리할 거고요. 그 돈으로 그녀는 윙크했다. 여행이나 가야죠. 여자들 중 일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일부는 웃었다, 어색하게. 강태윤은 템플스에서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자백, 계획, 의도, 사기, 유기, 학대. 그의 눈은 다락방 카메라로 향했다. 도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눈꺼풀이 떨렸다. 깨어나고 있었다. 약이 풀리고 있었다. 소년이 눈을 떴다. 혼란스러웠다. 어디인지 몰랐다. 어두웠다. 차가웠다. 낯설었다. 앉으려 했다.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다. 너무 낮았다. 공포가 그의 얼굴에 퍼졌다. 주위를 둘러봤다. 상자들, 어둠, 혼자. 문을 찾았다. 잠겨 있었다. 밀었다. 두드렸다. 소리를 내려 했다.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막혔다. 약 때문에, 공포 때문에. 손으로 바닥을 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려고 했다. 소리 없는 울음. 눈물만 흘렀다. 강태윤은 일어서려 했다. 달려가고 싶었다.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앉았다. 참았다. 타이밍. 모든 것은 타이밍이었다. 서진이 더 많이 말하게 해야 했다. 더 많은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조금만 더. 아들아. 그는 스크린에 대고 속삭였다. 제발. 조금만 더. 거실에서 서진은 계속 마셨다. 계속 말했다. 계속 자신을 무덤으로 파묻었다. 그녀는 몰랐다.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잔인함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계가 째깍거렸다.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강태윤은 기다렸다. 사냥꾼처럼 인내심 있게, 냉정하게.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파티는 거짓된 웃음과 위선적인 건배로 계속되었다. 은솔은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 여자들 사이를 오가며 칸앞에 쟁반을 들고 있었다. 투명한 존재, 항상 무시당했다. 그러나 그녀의 주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다락방 문. 도현이가 깨어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약이 풀릴 시간이었다. 서진이 호화로운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정신이 팔린 순간을 포착했다. 조용히 쟁반을 부엌 조리대에 내려놓았다.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찾았다. 도구, 오래된 버터 나이프, 무졌지만 유일한 선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다락방 계단으로 향했다. 발소리를 죽였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멈췄다. 숨을 참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속 올라갔다. 문에 도착했다. 잠겨 있었다. 자물쇠를 살펴봤다. 오래된 것. 단순한 메커니즘. 나이프를 틈새에 밀어 넣었다. 돌리려 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조심스럽게. 천천히.
클릭. 거의 열린 것 같았다. 조금만 더 힘을 주었다. 나이프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복도를 타고 너무 컸다. 얼어붙었다. 심장이 멈췄다. 부엌 문이 열렸다. 발소리, 하이힐, 빠르게 가까워졌다. 서진이 나타났다. 유령처럼. 샴페인 잔을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다. 눈이 좁아졌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도구로 가득했다. 은솔은 얼어붙었다. 나이프가 발치에 있었다. 증거, 부인할 수 없는.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더듬거렸다. 도현이가 떨어진 것 같아서. 거짓말, 형편없는 거짓말. 서진은 앞으로 다가왔다. 포식자처럼. 손가락으로 은솔을 찔렀다. 가슴을. 세게. 거짓말하지 마. 소리쳤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 은솔은 뒤로 물러났다. 등이 벽에 닿았다. 갇혔다. 당신은 여기서 생각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진이 으르렁거렸다. 얼굴이 빨개졌다. 술과 분노로. 복종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여사님. 은솔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렸다. 그 애는 위험해요. 서진이 계속했다. 침을 튀기며. 폭력적이에요. 저번에 저를 때렸어요. 상처를 냈어요. 거짓말. 완전한 거짓말. 게스트하우스. 강태윤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모든 거짓말, 모든 협박. 서진은 뒤로 물러났다.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드를 꺼냈다. 최후의 카드. 알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더 위험하게. 제 금시계가 없어졌어요. 이상하네요. 은솔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비싼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가방을 확인하면. 그녀는 멈췄다. 의미심장하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협박, 거짓 고발, 함정. 은솔은 몸을 떨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누가 믿겠어요? 서진이 웃었다. 잔인하게. 가난한 청소부대 존경받는 사업가의 약혼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은솔은 패배를 느꼈다.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때 다락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도현이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서진은 문을 향해 돌아섰다. 시끄러워. 그녀가 소리쳤다. 문을 주먹으로 쳤다. 입 닫혀. 이 짐승아. 은솔은 앞으로 나섰다. 용기를 모았다. 마지막 용기. 제발 여사님, 그냥 문을 열어주세요. 도현이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서진은 돌아섰다. 샴페인 잔을 들어올렸다. 무기처럼 은솔의 얼굴을 향해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와봐요. 위협했다. 게스트하우스. 강태윤은 일어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개인 경비팀에 전화했다. 모든 출구를 봉쇄하세요. 레드 프로토콜 발동. 목소리는 전쟁 중인 최고 경영자의 것이었다. 집을 나섰다.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렀다. 뛰었다. 나뭇가지들, 돌들, 아픔. 무시했다. 오직 한 가지만 중요했다. 도현이. 대저택 옆면에 도착했다. 거실의 유리창을 통해 봤다. 손님들이 여전히 웃고 있었다. 무지했다. 부엌에서 폭발하려는 폭력에 대해 시간이 없었다. 테라스에 철제 의자를 잡았다. 무거웠다. 들어올렸다. 큰 창문을 향해 던졌다. 괜금. 귀청이 터지는 소리. 유리가 폭발했다. 산산조각. 비처럼 쏟아졌다.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샴페인 잔들이 떨어졌다. 음악이 멈췄다. 강태윤은 파괴를 가로질러 들어갔다. 손에서 피가 흘렀다. 눈에는 불이 붙었다. 가구를 밀어냈다. 놀란 질문들을 무시했다. 부엌으로 돌진했다. 거기서 서진을 발견했다. 팔을 든 채 잔을 들고 은솔의 얼굴을 치려는 순간 손 내려. 그가 으르렁거렸다. 목소리가 벽에 울렸다. 판결처럼. 서진은 잔을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얼굴에 공포가 새겨졌다.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 이제 알아볼 수 없었다. 더럽고 다쳤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태윤은 폭풍처럼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몸은 순수한 분노로 움직였다. 한 손에는 핸드폰, 이미 개인 경비팀과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출구 봉쇄,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레드 프로토콜. 명령은 단호했다. 전쟁 중인 장군의 목소리. 이해했습니다, 사장님. 경비팀장이 대답했다.
즉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대저택의 측면에 도달했다. 유리창을 통해 거실이 보였다. 손님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완전히 무지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시간 낭비할 수 없었다. 테라스에 무거운 철제 의자를 잡았다. 냉기가 손바닥을 찔렀다. 몸을 돌렸다. 힘을 모았다. 큰 파노라마 창문을 향해 던졌다. 폭발. 귀청 터지는 굉금. 유리가 천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떨어졌다. 알람이 울렸다.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샴페인 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음악 시스템이 멈췄다. 강태윤은 파괴된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유리 조각들을 밟았다. 부츠가 부서졌다. 손에서 피가 흘렀다. 깊은 상처.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무뎌지게 했다. 거실을 가로질렀다. 가구를 밀어냈다. 비싼 꽃병이 떨어졌다. 산산조각. 손님들이 뒤로 물러섰다. 공포에 질렸다. 무슨 일이? 그가 미쳤어. 속삭임들. 무시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부엌, 은솔, 도현이. 복도를 질주했다. 발소리가 대리석에 울렸다. 부엌 문에 도달했다. 힘차게 밀어 열었다. 문이 벽에 부딪혔다. 쾅!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진, 팔을 든 채, 샴페인 잔을 무기처럼 들고, 은솔, 벽에 몸을 붙인 채, 겁에 질렸다. 도현이를 보호하려는 몸짓으로 다락방 문 앞에, 손 내려, 강태윤이 으르렁거렸다. 목소리가 천둥처럼 원시적이었다. 위험했다. 서진의 손이 얼어붙었다.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산산조각.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 앞에 선 남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 더러운 양복, 찢어진 셔츠, 피투성이 손, 흙이 얼굴에 묻었다. 그러나 눈이 타오르고 있었다. 통제된 분노, 가장 위험한 종류. 당신이 미쳤어. 서진이 비명을 질렀다.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경찰을 불러요. 이 사람이 집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부엌 문에 모여들었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였다.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들, 녹화하기 시작했다. 완벽했다. 강태윤은 생각했다. 증인들. 많을수록 좋다. 경찰을 부르세요. 그는 차갑게 말했다.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발, 지금 당장. 서진은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 한 손님이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긴급 상황이에요. 강태윤은 서진에게 다가갔다. 느리게, 의도적으로. 각 발걸음이 카운트다운이었다. 서진은 뒤로 물러났다. 조리대에 부딪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당신은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열쇠. 강태윤이 중단했다. 손을 내밀었다. 지금. 무슨 열쇠? 거짓말하려 했다. 마지막 시도. 다락방 열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더 위협적으로. 제 아들이 갇혀있는. 방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이 숨을 들이켰다. 갇혀있다고? 아이가?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요. 도현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안전하게. 거짓말. 은솔이 소리쳤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분이 도현이를 다락방에 가뒀어요. 어둠 속에 혼자.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충격, 불신. 일부는 서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서진은 웃으려 했다. 그 여자는 해고된 직원이에요. 복수하려는 거예요. 열쇠. 강태윤은 반복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막을 수 없었다. 아니면 제가 목걸이를 뜯어낼 겁니다. 서진의 손이 본능적으로 목으로 갔다. 목걸이, 열쇠가 거기 숨겨져 있었다. 들켰다. 손님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나이 든 여자. 엄격한 표정. 서진 씨, 만약 아이가 정말 거기 있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판단으로 가득했다. 서진은 궁지에 몰렸다. 주위를 둘러봤다. 탈출구를 찾았다. 없었다. 모든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판단하고 있었다. 강태윤은 기다리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 서진의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한 번에 잡아당겼다. 체인이 끊어졌다. 구슬들이 바닥에 굴렀다. 그리고 거기,
작은 철제 열쇠. 손님들이 숨을 들이켰다. 증거. 부인할 수 없는. 강태윤은 열쇠를 잡았다. 다락방 계단으로 돌아섰다. 은솔이 길을 열어주었다. 손님들이 뒤따랐다. 진실을 보고 싶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문에 도달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돌렸다. 클릭. 문을 밀어 열었다.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두웠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공간을 비췄다. 그리고 거기 구석에 떨고 있는 작은 몸, 도현이. 소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이 커졌다. 눈물로 가득했다. 낮은 소리를 냈다. 단어가 아니었다. 순수한 두려움. 뒤에서 손님들이 숨을 들이켰다. 한 명이 입에 손을 댔다. 또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강태윤은 무릎을 꿇었다. 부드럽게. 아빠 왔어. 그는 속삭였다. 팔을 벌렸다. 도현이는 주저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기어갔다. 느리게, 떨리며 품에 안겼다. 강태윤은 아들을 안아들었다. 너무 가벼웠다. 너무 차가웠다.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으로 돌아왔다. 손님들이 옆으로 비켰다. 서진은 거기 서 있었다. 패배했다. 노출되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리고 강태윤은 아들을 안고 지나갔다. 거실로. 정의를 향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서진은 자신의 사회적 가면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생자 역할을 시도했다.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들 사이에서 지지를 구했다. 그가 미쳤어요. 보세요, 저 모습을. 강태윤을 가리켰다. 더럽고 피투성이에요. 통제 불능이에요. 몇몇 여자들이 주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이 없었다. 서진은 은솔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저 여자예요. 다 저 여자가 꾸민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절망적이었다. 도둑이에요. 절 배신했어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힘을 모았다. 그 여자가 다락방을 침입하려 했어요. 서진은 계속했다. 숨이 가빠졌다. 도현이를 납치하려고요. 저는 단지 아이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에요. 변명. 필사적인 변명. 강태윤은 반응하지 않았다. 침착했다. 도현이를 부드럽게 은솔에게 건넸다.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낮게 지시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을 안았다. 조심스럽게 보호하듯 거실을 떠났다. 손님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강태윤은 서진을 바라봤다. 표정은 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모두가 진실을 볼 거예요. 무슨 진실? 서진이 웃으려 했다. 히스테리컬했다. 당신의 망상? 강태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대형 텔레비전에 연결했다. 블루투스. 몇 초 만에 스크린이 켜졌다. 거실 전체가 볼 수 있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아이콘을 알아봤다. 카메라 앱, 녹화. 감히 그녀는 속삭였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강태윤이 명령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다. 방이 침묵에 빠졌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이 생생하게 켜졌다. 부엌 장면. 오늘 오후 고화질 명확한 오디오.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렀다. 다락방에 가두세요. 냉정했다. 감정이 없었다. 은솔의 목소리. 하지만 여사님, 거기는 습하고. 당신이 의사예요? 서진의 대답. 경멸로 가득했다. 손님들이 서로 바라봤다. 불편함, 충격. 비디오가 계속되었다. 서진이 열쇠를 목걸이에 숨기는 장면. 문을 잠그는 소리. 딸깍. 최종적. 한 여자가 입에 손을 댔다. 오, 세상에. 그러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강태윤은 다음 클립으로 건너뛰었다. 거실. 파티. 몇 시간 전. 샴페인과 웃음.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 명확하게 부인할 수 없게. 그 애는 짐 보따리예요. 스크린 속 서진이 말했다. 웃으며.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동물이죠. 방이 얼어붙었다. 모든 눈이 서진에게 향했다. 판단, 혐오, 불신. 비디오는 계속되었다. 더 나빴다. 더 명확했다. 결혼하고 나면 스위스로 보낼 거예요. 영구적으로. 서진의 목소리. 시닉하게. 의료기금은 제가 관리할 거고요. 그 돈으로 여행이나 가야죠. 한 손님이 일어섰다. 가방을 집어들었다. 더는 못 보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출구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갔다. 하나씩, 둘씩. 서진은 그들을 붙잡으려 했다. 기다려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인공지능이에요. 가짜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얼굴 너무 명확했다. 너무 진짜였다. 강태윤은 멈추지 않았다. 대형 텔레비전으로 걸어갔다. 서진 옆에 섰다. 그녀를 내려다봤다. 혐오스러운 무언가를 보듯. 이건 픽션이 아니에요, 서진 씨.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당신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서진은 마지막 움직임을 했다. 소파로 달려갔다. 도현이를 잡으려 했다. 팔을 뒤로 끌어당기려. 소년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강태윤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은솔이 먼저 반응했다. 서진에게 몸을 던졌다. 어깨로 밀었다. 힘껏. 서진은 중심을 잃었다. 유리 탁자 위로 넘어졌다. 무게 아래 산산조각 났다. 쾅! 유리가 폭발했다. 날카로운 파편들. 서진이 고통과 굴욕으로 비명을 질렀다. 손이 베었다. 드레스가 찢어졌다. 은솔은 그녀와 도연이 사이에 섰다. 암사자처럼. 아무도 그를 만지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천둥처럼. 처음으로 강했다. 확고했다. 손님들이 숨을 들이켰다. 청소부. 보이지 않는 여자, 이제 전사였다. 서진은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일어나려 했다. 피가 흘렀다. 굴욕이 더 아팠다. 당신들 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러나 말을 끝낼 수 없었다. 강태윤이 그녀 위에 서 있었다. 그림자처럼, 심판처럼. 끝났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최종적으로. 서진은 여전히 애원하려 했다. 당신은 저를 가둘 수 없어요. 법적 증거가 없어요. 강태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증거요?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있어요. 오디오, 비디오, 독성학 보고서. 그리고 아세요? 그는 멈췄다. 효과를 위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되었어요. 서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다. 처음으로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세계,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통제의 제국,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에 둘러싸인 또 다른 범죄자일 뿐이었다.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진실이 이겼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고요를 찢었다. 곧이어 나타났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대저택의 유리벽에 반사되었다. 놀란 얼굴들을 비췄다. 남아 있던 손님들은 침묵 속에 있었다. 불편함과 충격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거리를 두었다. 서진은 궁지에 몰렸다. 유리 파편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자세를 다시 잡으려 했다. 찢어진 드레스를 정리했다. 손에서 흐르는 피를 필사적으로 닦았다. 고통을 억눌렀다. 2명의 경찰관이 단호하게 들어왔다. 부서진 창문을 통해. 유니폼이 깔끔했다. 표정이 진지했다. 손이 벨트의 장비들 근처에 있었다. 경계했다. 강태윤은 승리한 자의 침착함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보고서를 건넸다. 비디오들, 그리고 독성 물질이 담긴 병, 증거들, 반박할 수 없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감정 없이 사업 협상처럼. 녹음, 영상, 그리고 실험실 분석,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자료를 검토했다. 눈썹이 올라갔다. 동료를 바라봤다. 심각한 표정을 교환했다. 증거가 강력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서진은 여전히 말하려 했다. 일어서려 했다. 위험을 되찾으려. 잠깐만요. 목소리가 나왔다. 떨렸지만 여전히 교활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은솔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고발하듯. 저 여자가 다 꾸몄어요. 복수예요. 제가 해고하려 했거든요. 도둑이에요. 은솔은 몸을 떨었다. 그러나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당국 앞에서. 거짓말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제가 본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젊은 경찰관이 서진에게 다가갔다. 수갑을 꺼냈다. 윤서진 씨, 당신은 학대,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살인미수. 그 말들이 방에 울렸다.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서진의 눈이 커졌다. 공황. 뭐라고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요. 전 아무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냉정하게 독성학 보고서를 보여줬다. 이 물질들, 이 용량 장기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서진을 수갑 채우려 접근했다. 그녀는 저항했다. 몸을 뒤로 빼려 했다. 안 돼요. 저는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부르세요.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경찰서에서 단호하게 팔을 잡았다. 금속 수갑이 손목을 감쌌다. 딸깍, 딸깍. 각소리가 판결이었다. 서진은 무너졌다. 무릎을 꿇었다.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 발 앞에, 강태윤의 발 앞에, 모욕적이었다. 제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마지막 카드. 저는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건 눈물이 흘렀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강태윤은 그녀를 내려다봤다. 감정 없이, 얼음처럼 차갑게. 당신이 제 아들에게 한 것처럼 자비는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일으켰다. 강제로. 출구로 끌고 갔다. 서진은 여전히 저항했다. 발버둥쳤다. 소리쳤다. 저를 구속할 수 없어요. 저는 무죄예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여자들은 고개를 돌렸다. 부끄러워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속았는지. 경찰차로 끌려가는 서진.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화장이 번졌다. 가면이 녹았다. 더 이상 우아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노출된 범죄자였다. 차 문이 닫혔다. 쾅. 최종적인 소리.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천천히 떠났다. 사이렌 없이. 급할 필요 없었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강태윤은 지켜봤다. 창문을 통해. 빨간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그의 약혼녀. 그가 믿었던 여자. 이제 수갑을 찬 채 정의를 향해 가고 있었다. 손이 어깨에 닿았다. 은솔이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끝났어요, 사장님. 그녀는 속삭였다. 안도로.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도현이. 소파로 돌아갔다. 소녀는 거기 있었다. 담요로 감싸여 있었다. 은솔이 덮어준 것. 눈은 크고 겁에 질려 있었다.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들었다. 강태윤은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졌다. 눈물이 고였다. 끝났어, 아들아. 목소리가 깨졌다. 끝났어. 아빠가 약속해. 도현이는 주저했다. 그리고 천천히 작은 손을 뻗었다. 아버지의 뺨을 만졌다. 젖었다. 눈물로. 아빠? 작은 목소리.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 있었다. 진짜였다. 강태윤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꽉. 그러나 부드럽게. 응, 아빠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은솔은 조용히 울었다. 떨어져서. 그들에게 순간을 주었다. 밖에서 마지막 손님들이 떠났다. 차 소리들. 사라지는 불빛들. 거대한 집은 침묵에 빠졌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침묵은 평화로웠다. 진짜 평화. 더 이상 진정제가 아니었다. 더 이상 통제가 아니었다. 자유였다. 강태윤은 일어섰다. 도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다. 소년의 방으로. 그러나 문을 지나치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갔다. 큰 침대, 부드러운 시트, 따뜻함. 도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옆에 누웠다. 처음으로. 자, 아들아. 그는 속삭였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가 여기 있어 밤새도록 항상. 도현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처음으로 약 없이, 공포 없이. 단지 아버지 옆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잠들었다. 아버지와 아들. 마침내 함께, 마침내 자유롭게. 악몽이 끝났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될 수 있었다. 방의 긴장감은 예리했다. 칼날처럼. 서진은 이전에 그토록 고귀했던 모습이 이제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보였다. 손님들이 서로 바라봤다.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었다. 한 명이 입에 손을 댔다. 또 한 명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강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리모컨을 눌렀다. 재생. 화면이 다시 살아났다. 다음 영상. 더 명확했다. 더 파괴적이었다. 부엌. 오늘 오후.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크리스털처럼 명확했다. 결혼하고 나면 작은 도연이는 스위스에서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할 거예요.
웃음, 냉소, 계산. 손님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일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바닥을 바라봤다. 강태윤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서진이 도연이의 입에 액체를 억지로 밀어넣는 장면, 소년의 목을 강제로 잡고 속삭이는 소리. 조용히 해, 이 짐승아. 한 손님이 울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 다른. 한 명은 눈을 돌렸다. 참아 볼 수 없었다. 서진은 침묵을 깼다. 소리를 질렀다. 조작이에요. 인공지능이에요. 함정이에요.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했다. 절망적이었다. 강태윤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서 혐오스러운 무언가를 보듯 내려다봤다. 이건 픽션이 아니에요, 서진 씨.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이건 당신의 영혼이에요. 계속하기 전에 서진은 마지막 절망적인 시도를 했다. 소파로 달렸다. 도현이를 잡으려 했다. 팔을 끌어당기려. 소년이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작은 목소리, 순수한 고통. 강태윤이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은솔이 더 빨랐다. 그녀의 몸을 서진에게 던졌다. 어깨로, 전체 무게로 밀었다. 맹렬하게. 서진은 균형을 잃었다. 유리 탁자로 넘어졌다. 무게 아래 폭발했다. 날카로운 파편들 사방으로 튀었다. 서진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굴욕으로 손이 베었다. 피가 흘렀다. 드레스가 찢어졌다.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은솔은 그녀와 도연이 사이에 섰다. 암사자처럼 새끼를 보호하는. 아무도 그를 만지지 마세요.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목소리가 천둥처럼. 처음으로 힘이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청소부, 보이지 않는 여자, 이제 전사였다. 보호자였다. 서진은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일어나려 했다. 굴욕에 떨었다. 당신들 모두. 목소리가 깨졌다. 분노와 공포로. 강태윤은 그녀 위로 다가섰다. 그림자처럼, 심판처럼. 게임이 끝났어요. 저를 구속할 수 없어요. 서진이 여전히 반박하려 했다. 마지막 블러핑, 법적 증거가 없어요. 강태윤은 냉정하게 미소 지었다. 승리의 미소. 증거요?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작은 장치, 거대한 힘.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있어요. 오디오, 비디오, 독성학 보고서. 그는 멈췄다. 효과를 위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아세요? 눈이 빛났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되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다.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처음으로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변호사도 소용없을 것이다. 친구들도, 돈도, 영향력도.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너무 광범위했다. 너무 파괴적이었다. 그녀의 세계, 그녀의 제국, 그녀의 통제가 단 1시간 만에 무너졌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집, 이제 잿더미였다. 강태윤은 손님들에게 돌아섰다. 그들의 충격받은 얼굴들. 더 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리모컨을 들고.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충분히 봤다. 더 이상 못 견뎠다. 좋아요. 강태윤은 화면을 껐다. 경찰이 나머지를 볼 겁니다. 판사도, 배심원도. 그는 서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대중도. 서진의 눈이 커졌다. 대중 속삭였다. 물론이죠.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공개 재판이 될 겁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부유한 사회인, 학대받는 자폐 아동. 완벽한 헤드라인이죠. 서진은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었다. 진짜 눈물인지 마지막 연기인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거실 문이 열렸다. 은솔이 도현이를 데리고 조용히 들어왔다. 소녀는 담요에 쌓여 있었다.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안전했다. 보호받았다. 강태윤은 무릎을 꿇었다. 아들 눈높이에 부드럽게 손을 뻗었다. 도현이는 주저했다. 그리고 천천히 작은 손을 올렸다. 아버지의 손과 맞닿았다. 연결. 진짜 연결. 처음으로. 끝났어. 강태윤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으로. 모든 악몽이 끝났어, 아들아. 도연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믿었다. 바닥에서 서진은 여전히 유리 조각들 사이에 있었다. 패배했다. 노출되었다. 파괴되었다. 그녀가 만든 가면들이 산산조각났다. 완벽함의 환상이 증발했다. 그리고 거기 파괴 속에서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다. 순수하고 잔인하고 해방적인 정의가 이루어졌다. 느리게, 고통스럽게, 그러나 완전하게. 그리고 집은 한때 거짓말의 감옥이었던 곳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진실 위에, 사랑 위에, 진짜 가족 위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충격 후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상류층 여자들은 이제 거실 한 구석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혼란스러웠다.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알던 우아한 윤서진은 어디로 갔는가? 서진은 유리 조각들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분노와 굴욕으로 떨었다. 손은 긁혀 피를 흘렸다. 그러나 상처 입은 자존심이 더 많이 피를 흘렸다. 평생 쌓아온 이미지, 완벽한 여자, 존경받는 약혼녀, 모두 산산조각. 은솔은 서 있었다. 단호했다. 주먹을 쥐었다. 호흡이 빨랐다.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몸을 타고 흘렀다.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힘이 있었다. 강태윤은 그녀를 깊은 존경으로 바라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 인정. 그리고 손님들에게 돌아섰다. 윤서진 씨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세요? 목소리는 침착했다. 차갑게 통제되었다. 당신들이 저녁 식사에서 칭찬하는 그 여자요? 잘 보세요.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스크린이 살아났다. 다른 비디오, 다락방, 어두운 공간. 카메라가 천천히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거기, 구석에 도연이가 보였다. 웅크리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바닥을 쳤다. 소리를 내려 애썼다. 입이 열렸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의 비명, 가장 고통스러운 종류.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한 여자가 입에 손을 댔다. 눈물이 흘렀다. 또 다른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참아 볼 수 없었다. 세 번째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지 녹화하려는지.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울렸다. 녹음된 것. 몇 시간 전.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사라져도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자들이 서로 바라봤다. 스캔들에 질렸다. 충격을 받았다. 베일이 찢어졌다. 그들이 숭배했던 여자, 부러워했던 삶, 모두 거짓이었다. 서진은 일어나려 했다. 비틀거렸다. 모욕을 중얼거렸다. 다들 저한테 반대해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저 더러운 청소부가 다 꾸몄어요. 강태윤은 천천히 다가갔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단호했다. 막을 수 없었다. 이제 고문을 보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또 다른 비디오 약투여 장면. 서진이 도현이의 입을 강제로 열고 액체를 밀어넣고 소년이 질식하고 울고.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것이 마지막 감정적 장벽을 깼다. 한 증인이 울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 숨을 헐떡였다. 가슴에 손을 얹었다. 또 다른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견딜 수 없었다. 너무 잔인했다. 너무 진짜였다. 세 번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목소리가 깨졌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출구를 향해 걸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갔다. 하나씩. 서진은 절망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유리가 드레스에 박혔다. 피가 더 흘렀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다. 도현이에게 달려가려 했다. 마지막 시도. 통제를 되찾으려. 아이를 인질로. 협상의 카드로. 그러나 강태윤이 가로막았다. 그의 몸이 장벽이 되었다. 어깨에 단단한 손을 올렸다. 끝났어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최종적이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안 돼요. 서진이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했다. 통제력을 잃었다. 저를 가둘 수 없어요. 저는 권리가 있어요. 법적 증거가 없어요. 강태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승리.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 증거요? 핸드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작은 장치. 그러나 그녀의 세계를 파괴할 힘이 있는.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있어요. 오디오, 비디오, 독성학 보고서, 의학 기록. 그는 멈췄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연민 없이.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되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범죄. 서진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다. 모든 피가 빠졌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벽을 잡아야 했다. 서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처음으로 이해했다. 탈출구가 없었다. 변명도, 거짓말도, 조작도.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의 거짓말이 붕괴되었다. 그녀의 통제의 제국이 잿더미가 되었다. 4년간 쌓아온 모든 것. 1시간 만에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단지 자신의 거짓말에 둘러싸인 또 다른 범죄자일 뿐이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명품 보석을 걸쳤지만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추악했다. 잔인했다. 파괴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 사이렌 소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의 정적을 찢었다. 대저택의 진입로를 따라 울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었다. 혼란스러운 얼굴들을 비췄다. 충격받은 여자들을, 무너진 서진을. 손님들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침묵 속에 있었다. 떨어져서 기다렸다. 일부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갈 수 없었다. 서진은 궁지에 몰렸다. 자세를 다시 잡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찢어진 드레스를 정리했다. 손에서 흐르는 피를 옷에 닦았다. 억눌린 절망으로 머리를 정리했다. 완벽함의 마지막 흔적을 되찾으려. 그러나 소용없었다. 가면이 너무 완전히 벗겨졌다. 돌이킬 수 없었다. 2명의 경찰관이 단호하게 들어왔다. 유니폼이 깔끔했다. 배지가 반짝였다. 얼굴이 진지했다. 전문적이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강태윤은 승리한 자의 침착함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준비된 서류 폴더를 건넸다. 비디오들이 담긴 USB, 독성 물질이 든 병, 실험실 보고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레이블이 붙었다. 날짜가 표시되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업 협상처럼 감정 없이. 녹음, 영상, 그리고 독성학 분석.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자료를 훑어봤다. 눈썹이 올라갔다. 심각한 표정.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서진은 여전히 말하려 했다. 마지막 시도. 잠깐만요. 그녀가 외쳤다.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했다. 은소를 가리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 여자가 다 꾸몄어요. 복수예요. 제가 해고하려 했거든요.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맹세하고. 젊은 경찰관이 서진에게 다가갔다. 수갑을 꺼냈다. 금속이 불빛에 반짝였다. 윤서진 씨. 목소리가 형식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당신은 아동학대,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살인 미수. 그 단어들이 방을 채웠다. 무겁게,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서진의 눈이 커졌다. 공황, 부정. 아니에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전 아무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조용하게 하려고. 이 용량으로요? 경찰관이 독성학 보고서를 들어 올렸다. 장기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서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 했다. 그녀는 저항했다. 몸을 뒤로 빼려 했다. 안 돼요. 제게는 변호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하세요. 경찰관은 단호하게 팔을 잡았다. 수갑이 손목을 감쌌다. 딸깍, 딸깍. 각소리가 판결이었다. 끝의 소리. 서진은 무너졌다.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릎이 꺾였다. 경찰관들이 붙잡았다. 일으켰다. 제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실수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너무 많은 고통, 너무 많은 증거. 그들은 그녀를 출구로 끌고 갔다. 서진은 여전히 저항했다. 발버둥쳤다. 울었다. 소리쳤다. 그러나 점점 약해졌다. 손님들은 비켰다.
길을 열어줬다. 눈을 돌렸다. 부끄러웠다. 그들도 속았다. 그들도 믿었다. 경찰차 문이 닫혔다. 쾅. 최종적.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천천히 움직였다. 불빛이 사라졌다. 강태윤은 지켜봤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진짜로 숨을 쉬었다. 은솔은 여전히 도현이 옆에 있었다. 소년을 안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봤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느꼈다. 안전. 처음으로. 강태윤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도현이는 주저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작은 몸짓, 거대한 의미. 끝났어, 아들아. 강태윤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은솔을 바라봤다. 당신이 제 아들을 구했어요. 진심이었다. 깊은 감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정원의 단순한 웃음으로 시작된. 이제 완성되었다. 집은 한때 거짓말과 통제의 무대였던 이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소녀는 한때 침묵당했던 이제 마침내 가능한 미래가 있었다. 고문의 끝.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며칠이 흘렀다. 집은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제와 억압의 그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화창한 오후의 평온한 고요였다. 미풍이 열린 창문을 통해 자유롭게 순환했다. 새들이 노래했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속삭였다. 도현이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은솔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 소녀는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장난감 자동차를 밀고 있었다. 입술에 작은 미소가 있었다. 진짜 미소. 약물이 아닌, 공포가 아닌 순수한 기쁨. 강태윤은 베란다에 앉아 멀리서 관찰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따뜻했다. 위안이 되었다. 그는 관찰했다. 단지 관찰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서진은 수감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아동학대,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로 기소되었다. 녹화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인 스캔들로 퍼졌다. 그녀의 이름은 한때 존경받았던 이제 잔인함의 동의어였다. 소셜미디어에서 비난받았다. 뉴스에서 분석되었다. 법정에서 심판받았다. 강태윤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의 초점은 도현이에게 있었다. 오직 도현이. 소년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데려갔다. 이번에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립적인 평가, 객관적인 분석. 결과는 명확했다. 도현이는 회복할 수 있었다. 지원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애정으로 기능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의미 있는, 행복한. 은솔은 한때 보이지 않았던 이제 가족의 일부였다. 강태윤은 그녀를 영구 보호자로 고용했다. 적절한 급여로, 완전한 자율성으로. 그러나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도현이의 친구였다. 세상과의 달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점차적으로 소녀는 다시 배우고 있었다. 말하기, 놀기, 신뢰하기. 매일 작은 승리들이 있었다. 새로운 단어를 말할 때, 자발적인 미소를 보일 때, 먼저 다가가는 포옹을 할 때, 각각이 기적이었다. 작지만 강력한. 도현이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먼저 아빠를 찾았다. 아빠, 어디? 작은 목소리. 그러나 명확하게. 강태윤의 가슴은 매번 터질 것 같았다. 그 단순한 단어들로. 대저택도 변화를 겪었다. 차가운 방들이 생명으로 채워졌다.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색연필이 테이블에 있었다. 부엌에서 가벼운 음악이 흘렀다. 아이들 노래, 밝은 멜로디, 간단한 저녁 식사, 진짜 웃음과 함께.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벽에 걸렸던 완벽한 가족 사진들이 내려졌다. 연출된 것들, 거짓된 미소들,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었다. 진짜 순간들, 정원에서 찍은 것들, 부엌에서의 혼란스러운 순간들, 도현이가 진짜로 웃고 있는, 은솔이 옆에 있는, 강태윤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강태윤 자신도 변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한때 계약과 외모에 집착했던 그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았다. 매일 아침 도현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다. 그림책들, 단순한 이야기들. 주말에는 공원에 갔다. 세 명이 함께. 회사는 여전히 운영되었다. 성공적으로.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다. 오후 5시에 사무실을 떠났다. 예외 없이. 이사회는 항의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명확하게. 돌이킬 수 없게. 영원히. 그리고 도현이의 웃음을 들을 때마다 그는 기억했다. 정원에서의 그날, 잔디밭에서의 웃음, 그의 영혼을 깨운 소리, 모든 것을 시작한 순간. 전쟁이 끝났다. 고통스러웠다. 파괴적이었다. 그러나 필요했다. 그리고 어둠에서 새로운 삶이 태어났다. 사랑의 뿌리와 함께, 자유의 날개와 함께. 강태윤은 일어섰다. 정원으로 걸어갔다. 도현이와 은솔이 있는 곳으로. 잔디밭에 앉았다. 그들 옆에. 아빠, 도현이가 외쳤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그러나 명확했다. 자동차를 보여주었다. 봐! 강태윤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깊은 곳에서 나온 멋지다 아들아. 그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솔은 조용히 웃었다. 그들을 지켜봤다. 가족, 전통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함께. 하늘은 맑았다. 태양이 따뜻했다. 미래는 열려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긴 시간 만에 모든 것이 괜찮았다. 정말로. 깊이 새로운 장이 쓰여지고 있었다. 매일 모든 웃음으로, 모든 포옹으로, 모든 작은 승리로. 어둠은 사라졌다. 빛이 승리했다. 그리고 사랑이 항상 그랬듯이 모든 것을 치유했다. 끝. 그리고 시작.